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이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이란 한민족의 전통음악을 말합니다. 한민족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전승해온 전통음악 및 그 음계와 형식을 써서 작곡한 곡으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족의 생성과 발전에는 주변 여러 민족 및 국가에서 유입된 여러 외래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꾸준히 그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전통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민족의 음악을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한민족이 창작한 음악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한국 전통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가곡을 작곡했다고 해서 혹은 한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작곡된 곡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서양의 음계 및 형식을 써서 작곡한 곡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민족의 음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전통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음악.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전통음악을 분류하는 기준, 또 분류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전통음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분류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분류할 때 음악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형식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음악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쓰이는 목적을 또 고민해서 음악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그 음악이 어떠한 형태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분류 방식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악기 편성이 또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악기 편성이 또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음악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유래와 형식에 대해서 음악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는 향악, 아악, 당악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향악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향악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한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향이라고 했을 때는 고을, 마을, 굉장히 좁은 지역 혹은 시골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과거의 향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 나라 자체의 고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악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로부터 고유하게 한국에서 형성이 돼서 혹은 그 이전에 또 외부에서 들어왔으나 그 한국의 것으로 정착한 그런 음악들을 다 포함해서 향악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류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당악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뜻은 중국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음악이 들어와서 주요한 한국의 전통음악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시대에 따라서 여러 왕조가 섰고 그 왕조에서 한국으로 많은 음악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나라 때 들어온 음악, 송나라 때 들어온 음악 두 음악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당악으로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으로부터 들어온 음악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주요하게는 송나라 때 들어온 음악이 오늘날 당악으로서 불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음악은 물론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 음악을 분류하는 또 분류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악이라고 하는데요. 아악은 고려 때 우리나라의 송나라로부터 들어와서 그것이 궁중에서 사용되면서 궁중의 아정한 음악을 대표하는 명사로서 아악이라 불려지게 됐습니다. 주로 고려 예종 11년 송나라 휘종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대성아악이 아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음악을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한국 전통음악이 궁중음악과 또 민간음악으로 분류되고 그 궁중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다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쓰임에 따라서 주요하게는 제사에서 쓰인다라고 할 때는 제례악이라고 하고요. 조정의 의식인 조이나 궁중연행에서 쓰일 때는 연례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궁중에서 사용되는 제례악과 연례악 외에도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민속음악들이 존재합니다. 민중의 기층사회에서 형성되고 또 민중들이 애호한 그런 음악으로서 민간 풍속에서 사용됐던 음악들을 우리가 민속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는 제례악, 그 다음에 연례악, 그리고 민속악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쓰이는 분류법 중에 하나는 악기 편성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을 하게 되면 정말 대규모 편성의 그런 음악도 있는 거고 소규모 실내악 편성의 음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악기가 같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음악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기 편성법의 분류 카테고리 내에서 하박, 사면육각, 세악, 병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은 무엇이냐 하면 전통 관현악에 사용되는 악기 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통 관현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편경과 편종입니다. 편경이라는 악기와 편종이라는 악기는 어떤 악기인가 살펴보게 되면 편이라고 하는 뜻은 엮는다는 것입니다. 엮는다는 것은 묶는 것입니다. 여러 음을 내는 종이나 여러 음을 내는 경을 묶어서 편종, 편경이라는 악기를 만들게 되는데 종은 우리의 금속 문화를 대표하고 경은 우리의 석기 문화를 대표합니다. 과거의 한국의 역사상 우리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대의 그런 문화로부터 편종과 편경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악기로 형성이 됐고 주요하게는 악으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궁중에서 제례음악에 사용되는 그런 악기 편성을 우리가 제례악이라고 하는데 그 제례악의 주요한 악기로 정착한 것이 편종, 편경입니다. 그런 편종, 편경이 여러 관악기와 현악기, 타악기와 만나서 관현악 편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통음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악기 편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삼현육각입니다. 삼현육각이라고 하는 말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현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현악기가 아니라 우리가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음악을 육각, 육각은 6명의 연주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을 6명의 연주자가 연주한다라는 뜻으로 삼현육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편성이 있는데 주요하게는 리드가 있는 악기인 향필이 2개, 그리고 우리 가로로 연주하는 대금과 같은 악기, 그리고 2개의 현을 갖고 있는 해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을 대표하고 있는 오른손과 오른손 왼쪽을 다 연주할 수 있는 장고, 그 다음에 북. 그래서 이 6개의 악기를 연주하는 6명으로 구성된 편성, 그것을 우리가 삼현육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간음악에선 이 삼현육각 편성으로 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세악 편성이 또 있습니다. 세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거나 그 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하게는 거문고, 가야금, 양금, 대금, 세피리, 해금, 단소, 장고 같은 그런 악기 중에 보통 5가지 정도의 악기를 추려서 적은 악기 편성으로 연주합니다. 주요하게는 실내악에서 이 세악 편성으로 많은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악도
악기 편성으로 분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주 편성이 있습니다. 병주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이렇게 서로 아울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악기가 함께 편성을 이루어서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통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중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소라고 하는 악기와 생황이라는 악기. 단소라고 하는 악기는 이렇게 세로로 부는 관악기인데요. 요즘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악기고요.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는 여러 개의 관을 갖고 이 안에 리드가 붙여 있어서 그 리드의 울림을 가지고 여러 개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단소와 생황으로 이중주 편주를 하거나 편성을 해서 연주를 하거나 양금이라고 하는 악기, 양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여러 개의 줄을 걸어놓고 채로 쳐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양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소라는 악기와 함께 병주로서 일반적으로 연주가 됩니다. 따라서 악기 편성법에는 하박, 사면육각, 세악, 병주 이렇게 구분되는 분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과거에 한국 전통음악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음악학이 발전하고 많은 연구가 있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음악을 보통 궁중음악, 풍류음악, 민속음악, 예술음악, 종교음악, 창작음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궁중음악은 국가나 왕실의 공식 의전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풍류음악은 지식인 사회의 음악 애호가들이 연주하고 감상하였던 음악을 말합니다. 또 민속음악은 서민이거나 평민계층의 생활 속에서 연주되었던 축제나 일상음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술음악은요, 새롭게 형성된 전문 음악인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민간 의례에서 연주하던 부수음악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를 위한 종교의식에서 연주되는 종교음악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20세기 이후 중후반에는 작곡가들이 창작 행위에 의해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창작음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궁중음악, 풍류음악, 민속음악, 예술음악, 종교음악, 창작음악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 형식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무악이라고 하는 종합예술 형태로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 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악을 의미하는데요. 노래, 춤, 기악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연주되는 그런 예술 형태. 사실은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최근에 형성된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악을 무용, 그 다음에 연희 등의 예술과 합쳐서 악이라고 하는 말,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기악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분화돼서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음악은 그 모든 장르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연되는 그런 예술 형태가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무악 종합예술 형태로서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구두막, 범패가 있는데요. 문묘제례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유교 사회지 않습니까? 유교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공자를 기리는 제례음악입니다. 그리고 종묘제례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 왕들의 조상들을 기리는 음악이 되는 것이고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샤만들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샤만들의 춤이나 노래, 그리고 반주음악들이 다 모두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사찰, 즉 불교에서 행해지는 그런 범패라고 하는 예술 행위도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기악들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무악을 종합적으로 공연하는 예술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기악만 연주하는 형태의 그런 예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악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을 예를 들어 보면 여밀락, 수제천, 보호자, 낙양춘, 영산회상, 도드리 계열 음악, 취타, 대풍류, 산조, 신하위, 풍물, 사물놀이 같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렵죠. 우리가 조금 후에 이들 음악을 직접 감상하면서 그 음악들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악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악을 연주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물론 성악을 연주할 때는 반주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기악도 동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요하게는 성악이 주요한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성악 연행 형태로 또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악에는 우리 민간에서 많이 부르는 민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포크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잡가, 잡가는 그런 그 민요보다 조금 예술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곡가사 시조, 주로 선비들이 즐겼던 그런 성악 형태고요. 민간에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희노애락을 담아서 가창하는 그런 판소리라고 하는 예술 장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 창극, 창극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로부터 유래된 그런 그 극 형태의 음악인데요. 성악이 주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악 연행 형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은고, 가야금, 병창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류와는 다르게 이 가무악 종합예술 형태, 기악 연주 형태, 성악 연행 형태로 나누는 그런 분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분류에 따라서 한국 전통음악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